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장의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며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었죠. 밤사이 미국장은 그 전날과 전혀 다른 상반된 흐름을 기록하며 주요 지수가 모두 2% 이상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 외에 나온 테슬라의 실적은 쇼크였으나 시간 외에서는 그것을 선반영으로 해석하고 그 이후 미래가치 향상에 좀 초점을 맞춘 듯한데요. 그리고 도지에서의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입장까지 더해지며 시간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발언 역시나 파월에 대한 압박을 좀 줄여가는 듯한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일단 결자 해지, 트럼프가 맺은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들을 트럼프가 풀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참 많았었는데요. 하나씩 점검하면서 시작해보시죠. 뉴욕장 랩업 들어가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비교적 강한 반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하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이 시장을 떠받쳤는데요. 장중에 지수가 결정적으로 상승폭을 한 차례 확대했던 구간, 여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세 갈등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뭔가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제공했고요. 뿐만 아니라 백악관 측에서 여러 가지 무역협상 진전 관련된 코멘트들을 내놓은 점 역시 긍정적이었죠. 3대 지수 일제히 2%대의 반가운 반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히트맵을 한번 보시죠. 시총 상위 빅테크주들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되돌림을 나타내는 하루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7%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역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결과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주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오늘 산업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들 이어졌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5%대의 반등, 그리고 RTX의 경우에는 방산주인데 이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초우량 제조사이자 이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하나죠. 3M 실적이 좋았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조금 타개를 해가면서 주가 역시도 양호한 흐름, 다우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마감 후에 몇 가지 이제 마켓 무빙 속보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저 헤드라인들을 정리해 보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게 된다면 대중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단 제로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 의장을 해고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증시 급락을 야기했던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파월 의장 해임 리스크였잖아요. 물론 하루 사이에 진짜 해임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컨펌해주는 발언이 나오자 현재 이 지수 선물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까지 모두 2%대의 상승 흐름을 선물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이벤트이죠. 테슬라의 실적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어닝 쇼크였습니다. 눈높이 자체가 이미 낮았죠. 인도량과 생산량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높이 자체가 낮았는데 그 낮은 눈높이에도 못 맞추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193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9%나 급감을 했고요. EPS는 27센트, 예상됐던 한 40센트 내외의 수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나빴는가? 자동차가 안 팔려서가 가장 주된 원인이죠. 부문별로 자동차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급감한 1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고요. 그로스 마진은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선방을 했습니다. 16.3%. 한 가지 특이한 포인트가 그동안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의 사업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다. 이번에도 성장의 속도는 괜찮았습니다만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좀 실망스럽게 발표됐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어닝콜이 6시 30분부터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과 함께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뭔가 머스크 CEO가 반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테슬라 정말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게 4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저가형 EV입니다.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이 모두 2자릿수대의 급감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작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여전히 80%의 매출은 자동차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 부진이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가 좀 부정적이었죠. 저가형 모델 Y의 출시를 지연시킨다. 이번 어닝콜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조금 지금 진행되는 중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아직 언급이 없었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관세 리스크가 2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부품을 어느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는가 를 들여다보면 물론 최종 조립지는 전부 다 미국입니다만 부품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중을 멕시코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관세 리스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머스크 CEO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에 맡길 문제다. 물론 나는 저관세를 선호하기는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세 번째가 도치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머스크가 얼른 도지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여기에서는 약간의 실망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도지 안에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을 할 것이고 단 5월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간 배분을 많이 줄일 것인데 주 1회 혹은 그 이상 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어닝콜에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찍어줄 것인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 여기는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습니다. 5년 안에 100만 대 납품을 목표로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지금 어쨌든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이런 어닝콜들의 내용들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4%가량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민영 앵커 받아주시죠. 네, 오늘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국내 증시 생각하면 미국장 대비해서는 아주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그러했죠. 셀 USA, 미국에서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 등의 미국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로 외국인의 매도가 국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갖은 여러 이슈 속에서도 4일 연속해서 보합권은 지켜냈습니다. 다만 실적이나 한미 관세 협상이나 보고 갈 것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코스피 거래 자체는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죠. 시장의 요즘 주요 3가지 축으로 본다면 관세 이슈, 그리고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있죠. 나머지는 실적이나 개별 모멘텀이 되겠죠. 이쪽에서 트럼프가 관세 관련한 중국과 난타전을 조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책주, 정치 테마주 이쪽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영향에 코스피 쪽은 거래가 위축돼 있었으나 중소형 종목들의 테마장이 정말 활발하게 펼쳐졌고요. 코스닥의 어제 상한가 종목이 무려 13종목이나 됐습니다. 코스피까지 더했을 때 한 15종목이었고요.
닭에서만 13종목의 상한가가 나왔죠.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한번 살짝 분위기 보고 가실까요? 에코바이오 상한가, SDN 상한가, 세린BNG, 신라젠, 금양그린파워. 한마디로 어제 이제 태양광 관련한 공약이 좀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서 동남아 우회 수출 관세 엄청난 고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갔다던가, 포바이포 계속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포바이포도 이제 필요사 AI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신라젠, 네이처셀 등의 제약바이오 개별 특징주를 제외하고 본다면 뭐 에너지 고속도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 혹은 탈플라스틱, 탈탄소 쪽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중소형 테마장은 지금 정책 테마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굉장히 활발한 중소형 테마장 속에서도 실적을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이번 주에 주후반 자동차 그리고 계속되는 변압기 기업들의 실적, 거기에 조선 섹터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수는 갇혀있는 보합권에서 시세를 맞췄습니다. 그 외 서브 섹터 흐름 한번 보실까요?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수출 호조 기대,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며 또다시 방산, 그리고 조선주가 어제 또다시 올라섰습니다. 미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건조할 것이라는 기대감. 결국 조선과 방산이 지수가 정체될 때마다 서브 섹터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한 번씩 더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전력기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올해는 수출 데이터가 계속 따박따박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심리가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쓰지 못하고 있는 시세이죠. HD 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등 어제 밀려났는데요. 전력기기 꽤나 낙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이쪽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은 섹터로 부각되고 있네요. 자, 조기 대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책 공약에 AI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에너지원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 환경 문제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까요. 에너지 관련한 언급 등이 꽤 많아졌죠. 어제 태양광, 풍력, 탈플라스틱, 탄소 중립 관련한 키워드가 쏟아지면서 그린케미칼 등의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바야흐로 정태주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느끼네요. 광기타임 또 추가를 했어요. 탄소 중립과 탈플라스틱 어제 추가된 내용이죠.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 상한가 있었고요. 탈플라스틱 쪽에서 세린BNG, 또 코오롱 EMP, 에코플라스틱, 진영 앞서 봤던 상한가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어제 저출산 종목들도 장중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 포바이포 지속된 상한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포바이포의 시세가 이 정치 테마주의 약간 피크아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일 연속해서 6거래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0원대였던 주식이었습니다. 3만 원에 육박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정치 테마주 시세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하루 이틀 아침에 또 변동이 급변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이렇게 피크 타임이 생겨났을 때는 그것을 또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자, 민주당의 호남권 순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약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이 정태주 분류하는 판이 부족해서 더 넣질 못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 고속도로 종목들까지 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하나 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바로 태양광 쪽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4월 17일경에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이 3주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율적으로 좀 가동률을 조정하는 것도 원인이겠고 미국 정부의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어제 그와 관련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미국의 동남아 4개 국가 태양광 관세 최대 3,500% 부과 이슈가 있었죠. 자, 태양광의 쌀로 여겨지는 게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호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맞물려 있던 찰나 마침 조기 대선 이슈가 부각됐고 지난 총선 때를 떠올려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와 이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라인을 놓고 태양광 쪽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어제 이 뉴스가 추가됐고 민주당의 신재생 공약 발표가 예고되면서 어제 태양광 종목들이 장중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SDN이 상한가로 끝이 났고요. 신성ENG 20% 급등입니다. 시세가 2개 있는 것은 뒤에 것이 바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의 시세인 것을 참고해 주시죠. 금양그린파워와 SK이터닉스 역시나 장중에 급등 그리고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SK이터닉스는 태양광과 풍력과 ESS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 대한 부각이 좀 도드라질 때 SK이터닉스의 시세를 조금 대장격으로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세의 대장이 아니라 종목 센티에 대한 대장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ESS 진출 이슈도 좀 더해지며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 주기도 했네요. 자, 대명에너지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 13%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광기타임은 이제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 5월까지 엄청난 순환이 돌고 있죠. 자, 이재명 후보가 24일부터 민주의 텃밭인 호남을 방문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태양광 강세 이슈와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 그리고 전남의 신한해상 풍력, 거기에 이렇게 대선 예비 후보자의 행보에 집중되는 시장의 분위기. 이것이 신재생의 또 새로운 테마를 잠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태양광 종목들, 풍력주, AI, 새만금 관련한 종목들, 모헨즈 또 많이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으로 보시더라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정치 행보에 맞물려서 참 때맞춰 관련 뉴스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내용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모헨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2,200원이었는데 지금 또 4,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측면에서는 앞서 태양광에서 함께 봤었던 그리드 위즈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시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봐야겠죠. 시장을 이렇게 좀 요약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지금 관세나 개별 모멘텀, 실적과 정책으로 나눠봤을 때 시장의 가장 큰 국내의 덩어리를 차지하는 건 지금은 정책입니다. 이슈 측면에서 정책이나 그리고 상승률 측면에서도 이쪽이 더 뜨겁죠. 그리고 관세 쪽은 눌려있는 쪽이 꽤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진영 등이 될 것이고요. 개별 모멘텀은 바이오 진영이 있겠죠. 그리고 실적주들은 그때그때 체크하며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관세로 봤을 때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주에 있을 겁니다. 영향받는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알래스카 관련한 LNG 밸류체인, 그 안에 당연 조선이 들어가고요. 조기 대선 키워드로 봤을 때는 정태주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인맥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출산이나 이런 진짜 통상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모두가 AI를 외치며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 고민을 합니다. 그 AI를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 에너지원을 모아볼까? 얼마 전에 좀 살피기도 했었는데 태양광, 풍력, 탄소포집, ESS 등등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시세가 있겠죠. AI 단에서는 앞서 봤던 4x4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로 봤을 때는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함께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AI라는 키워드 내에서 좀 정책 테마성의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도 12% 정도 올라가며 최근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4x4, GNC 에너지 그리고 그 외 종목들 내에서도 계속적인 시세 점검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예 이런 테마단의 종목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면 조금 이런 뉴스에 좀 기민하게 살펴갈 필요가 있을 거고요. SK 이터닉스도 앞서 시세 체크는 함께 했습니다. 자, 관세와 대선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실적 시즌에 또 피크타임이 되겠죠. 전력기기 업체들 LS엘렉에 이어서 현대엘렉 등의 실적이 나왔고요. 효성중공업이 이번 주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는 목요일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테슬라 등의 실적 등 빅테크 영향권에도 들어간다라는 점을 이번 주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나만의 길을 가듯이 좀 자유로운 쪽이 바이오인 것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죠. 달러에 대한 이탈과 미국 국채에 대한 이탈 등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그 가운데 기술 수출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올릭스 혹은 ABL 바이오 등등에서 소식 등을 전해주고 있고요. 생보법 이슈도 기대치가 있는 가운데 이제 4월 말 암 악회가 예정되어 있죠. 이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꽤 괜찮았어요. 리가켄 바이오 한번 열어보실까요? 리가켄 바이오도 어제 또 4%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5% 넘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이 암악회 AACR 일정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화려하게 호재에 명확히 반응해주는 특징주들도 등장을 했죠. 바로 상한가 들어간 세 종목입니다. 신라젠 어제 이 시간에 짚어봤던 내용이었죠. FDA 항암제 관련해서 임상 계획 변경이 승인됐고 물질 특허 취득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일스톤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신라젠 어제 상한가 거래 마쳤고요. 출발과 동시에 갭 상승하며 시작을 했고 이후 상한가 진입이 됐었죠.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NK세포 이제 원천 특허 국내 최종 등록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오후 2시경이었던가요? 관련한 뉴스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단숨에 상한가로 올라갔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한 3% 정도 밀리면서 시작했는데 어제 뜨겁게 시세 분출을 했고요. 네이처셀도 FDA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재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제약바이오의 개별 특징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도 그렇게 쉽게 끊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후반에 있을 AACR에서 파이프라인 발표 어떤 기업들이 무엇을 내놓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계약에 대한 묘미가 발생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장이 뜨겁게 올라줬죠. 미국장의 요약은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온수와 냉수가 함께 나왔는데요. 온수는 무역정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죠.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 새 무역 합의 모색이 매우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베센트 측에서도 미중 갈등은 곧 완화될 것이다. 미국의 주요 지수와 대다수 업종이 올랐고요.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온수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시간 내에서 테슬라 실적을 살짝 열어보고는 찬물을 끼얹나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죠.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앞서 체리낸커 자세히 살펴주셨는데요. 2분기 연간 가이던스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자, EPS, 매출, 캐펙스, ESS 모두 다 컨센 대비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찬물을 껴안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다만 선반영의 측면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들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입장 발표,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더 민감도가 높았었죠. 오히려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연 테슬라 관련한 이슈를 어떤 종목들이 이제 호재로 받아들게 될지는 잠시 후에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미국과 이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웃게 되는 수혜 섹터를 봤다면 새우등이 터질 것 같은 이슈도 하나 있어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관세 난타전 대신에 공급망을 압박하는 선택 등을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 등의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히토류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다수의 전력설비 제조사가 중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전력설비 제품들 미국의 방산사 등에 수출할 경우 우리는 제재할 거야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히토류 제재 외에도 제3국을 통한 수출 통제까지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금 불편한 입장을 갖게 된 한국의 모습을 여지없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공문을 받아든 건 전력 설비사뿐만이 아니고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 우주 등등까지도 유사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수많은 카드 중에서 히토류 카드도 꽤 강력한 카드이죠.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을 향해 7가지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있었고요. 그 히토류에 각각 중국의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시죠. 방산, 전기차, 모터, 디스플레이 혹은 의료 장비 쪽, 반도체, 히토류가 정말 곳곳에 쓰임을 다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한국의 수출까지 약간 옥죄는 현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 히토류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내에서 히토류 관련주들로 정리되는 종목들 일단 넣어봤습니다. 이쪽도 테마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의 무기가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참 불편하게 그지없는데 그들은 이제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누군가가 고개 숙이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중국의 무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6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규제로 미국 경기를 좀 충격을 주겠다. 미국 판벨트에 타격을 준다라는 것과 서비스 부분의 무역 보복,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중국에서 미국 활동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 히토류는 미국의 가장 불편한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한도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극으로 치닫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 바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 경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서 어찌 될진 모르나 그들의 격화 정도에 따라서 이 카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뉴스를 보시면 조금은 더 그 경중을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들이었고요. 자, 오늘의 연결고리 함께 살펴보시죠. 경기 둔화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IMF에서 관세 등의 여러 불안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잡기도 했고요. 한국 또한 낮아졌죠. 그렇다면 그로 인한 반도체, 경기 민감 쪽은 사실 심리 위축이 있을 법한 내용인데 밤사이 미국장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해고할 생각은 없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협상할 경우 대중 관세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자, 미중 갈등과 파월에 대한 압박도 꽤 톤 다운이 된 느낌이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것이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합의가 곧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밤사이 엔비디아, 애플 등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다만 중국의 히토류 관련해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수출 제재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지금 전기차가 몇 대 팔리는가가 중요한 기업은 아니죠. 일론 머스크의 행보나 로봇이나 혹은 미래 완전 자율주행의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내 시장은 도지에서 조금씩 발을 뺄 것 같은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대한 기대, 거기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간에 4% 이상 오르는 것으로 화답을 보여줬죠. 자,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미국의 동남아 쪽에 태양광 우회 수출로를 막겠다라는 움직임 속에서 썬노버가 26% 급등이 있었고요. 태양광 대형주인 인페이지의 3% 상승, 그 외에도 퍼스트솔라가 10% 올라갔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내부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더해봤을 때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급등했던 뭐 SDN이나 SK, 이터닉스 이런 종목들을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원래도 잘 안 보던 거 아닙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테슬라의 어닝 미스 사실 시장에선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개월 동안 이미 주가가 43% 빠져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더 집중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동안은 도지에서 일하긴 할 건데 할애 시간은 줄일 것이다. 대통령이 원하는 한 주에서 뭐 한두 번 정도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기존에 몇십 시간씩 수십 시간씩 쏟아붓던 것 대비해서는 훨씬 더 양호해진 흐름을 기대하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잘 실현이 된다면 다른 시총상위 5개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로봇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20년도, 2021년도 네카오 시세, 그 이후에 2023년도 뜨거웠던 2차 전지, 그리고 작년에 AI 진영의 종목들 함께 뒤따라왔던 전력기기와 조선방산. 올해는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죠. 조선 로봇, AI 반도체가 1, 2월경에 올랐다가 AI 반도체와 로봇이 조정에 들어가고 조선 방산만 시세를 유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는 조선과 정치 테마의 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조정받았던 조선주도 다시 한번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지 좀 테슬라의 내용이 자극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뭐 시메스나 SBB테크 이런 종목들 로봇 시세에서 날 수 있는지 하이젠 RNM은 어제 또 강세 흐름이 기록했더라고요. 로봇 쪽도 좀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밸류체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주요 내용들 살펴봤고요. 일정 빠르게 보시면 한미 무역 협상이 목요일 가장 중요하겠죠. 광물 협정도 같이 나온다라는 점. 앞서 봤던 AACR도 25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이노텍, OCI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너무나 많아요. 조선 자동차, 금융 쪽들 점검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여기서 곧장 미나앵커의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 뉴스 잡아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금융 섹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초에 금융주들을 눈여겨보자라는 관점 제시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공매도 재개라든지 그리고 넥스트레이드가 개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금융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전망을 살펴봤을 때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가 전망이 좀 맑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망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4대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그 시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그리고 KB신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이 4대 금융사들의 주가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이고요. 올해의 이 주가 흐름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저점을 찍고서 고개를 들고 최근에는 다시금 조용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사들인데요. 지금 이 은행지수를 다 합친 KRX 은행지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보다 월등히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주일 동안 7%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우리가 다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하다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연애를 하다가 안정적인 사람을 찾으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한 연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융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가 조용하지만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우선 역대급 실적 랠리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짚히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 관세와 관련된 발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로서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WA 완화 검토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 RWA는 은행이나 금융사들의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금융사들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는데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은행주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양호한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확대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와 정책을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통해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증시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지주사들의 작년 순이익은 24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10곳에 대한 연결 단기 순이익을 다 같이 합쳐본 건데요. 2023년에는 21조 5,246억 원을 기록하면서 한 3년 동안 21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작년 2024년 말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처음으로 23조 원을 돌파해냈고 24조 원을 눈앞에 두는 그러한 연결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은 무려 10.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고무적인 요인으로 짚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도 결국에는 이러한 실적,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일정표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내일 24일에는 KB금융이 대표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25일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BNK금융과 기업은행, 28일에는 IM금융이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4대 금융사들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탄탄하게 짚히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다 합쳤을 때 16조 원대였는데 올해는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17조 원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만 두고 봤을 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1분기만 두고 봤을 때 이 4대 금융사들의 실적 순이익은 4조 2,915억 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는 4조 8,85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도 견조한 실적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포인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인으로는 4대 시중은행의 이자 마진과 더불어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 ELS 손실이 드디어 반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홍콩 ELS 손실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를 덜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 포인트를 높여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수급을 쫙 둘러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서 특징을 포착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일장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군들 리스트인데요. 그 안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있었습니다. 신한지주를 7순위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8순위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모두 다 20만 주 그리고 16만 주로
꽤 많은 물량을 담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신한지주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한지주는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22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시그널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금융주들이다, 은행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기관이 22거래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신한지주 살펴볼 텐데요. 신한지주의 매력 포인트는 우선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짚히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 금액 1조 1,000억 원 그리고 자사주 1조 원을 다 합쳐서 한 2조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환산해 봤을 때 주주환원 수익률은 8.7%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6,500억 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과 소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또 한 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중 자사주 매입분을 감안한 CET1 비율이 13.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CET1 비율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 지표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24년부터 대표 금융사들이 우리가 이 건전성 지표 비율을 13% 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CET1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는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주주 환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신한지주의 매력 포인트라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될 1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그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4,975억 원으로 짚히고 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3%의 증가세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보시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국내 시장 속에서 나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섹터는 금융주들이 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픽해봐야 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미들맨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이제 힘을 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게 트럼프도 이제 조금씩 뭔가를 풀어가려는 듯한 발언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언제 또 이게 뒤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분명히 미국도 불편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잘 해보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월에 대해서도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더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국내장은 미국 대빈 선전했으나 보합권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미국장이 그 전날 하락했던 거를 수습하는 반등을 주었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떨어졌을 때 우리 증시는 안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오른 만큼 우리도 올라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 증시 그럭저럭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보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할 때 지금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친했던 캐나다, 멕시코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유럽까지 전선을 넓히고 이것이 끝나고 전 중국과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대놓고
들이박더니 이제는 파월 연준 의장과 지금 집안 싸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우리가 모르는 이미 국채를 매수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노출됐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도 내심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트럼프가 폭주를 하고 나면 뒤에서 수습을 하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럼 많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쉽게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위치와 지금 엔달러가 지금 140을 다시 깨고 내려갈 뻔했었던 자리면 이게 이제 수급의 투심이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미 망가져버렸는데 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매우 불편했던 자리에서 베센트가 백기사 역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중국과 협상 잘 되고 있어.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거야. 뭘로 만들어낼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의 투심이 극단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수습해내는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 미국만의 악재였죠. 실제로 미국장만 빠졌었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자를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참 그렇죠. 어쨌든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지금 미국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이것은 미국 증시만의 개별 악재다라는 것을 이제 관세는 정점을 지나갔고 연준과의 싸움은 부부싸움이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같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 외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중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고평가에서 지금 내부적인 이슈로 만들어졌으니 그리고 관세 싸움이라는 것이 미국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으니 자금이 고평가된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그 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전망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일부 공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미국 증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 개별적으로 와볼까요? 한국 증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반도체 자동차가 있고 이쪽엔 조선방산이 있어요. 약간 미묘한 시속 게임을 합니다. 오늘은 정황상 반도체 자동차가 우위에 갈 수 있는 날이라는 점에서 그 외에 나는 내가 할 길 그냥 갈 건데 하는 것이 있다면 바이오 섹터가 이제 마이애를 잘 가서 그냥 제가 요즘 꽤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트럼프가 뭔 말할지 모르니 그냥 바이오 하기가 쉬운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개별적으로 보면 4월에 수출 지표가 꺾였는데 특히 미국 지표가 14.3%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관세 효과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봤었을 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 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선반영이 됐다.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이미 매크로가 나오고 있는데 더는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세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제 데이터들과 이제 데이터라기보다는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자극이 될 때 한국 지수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이제 오늘 그런 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에서는 별개 이슈예요. 지수가 좋은 것과 이거는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 좋은 거니까. 맞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를 지수 플레이하기는 어렵습니다. 섹터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라는 관점 속에서 오늘은 자동차와 이제 반도체가 조금 우위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네요. 지수는 보합에 꽉 갇혀 있는데 종목들 보면 막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진영이 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묶여 있고 조선방산의 일부 특징, 그리고 바이오의 개별 플레이, 그리고 정책 테마주의 엄청난 광기의 순환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미장의 흐름을 파악해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진영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실릴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수는 오늘 양호할 수 있다. 다만 네. 종목별로는 또 다른 네.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테슬라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열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은 안 받았어요. 어느 정도 안 좋을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네. 시간에 지금 한 5%까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이거는 뭐 도지에서 조금 일을 줄이겠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와 휴머노이드 덕분일까요? 뭐 둘 다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제가 작가님한테 코멘트를 안 드렸어요. 그냥 아침에 보고 즉흥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했었던 첫 대사가 뭐였냐면 테슬라 언제부터 실적 봤는데 이거였는데 딱 머니투데이에서 그 코멘트를 준비를 해주셔서 저랑 마음이 잘 맞는 것이 머니투데이 방송이다라고 박민영 앵커랑 잘 맞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시간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적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었던 상황이죠. 생각보다 안 좋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봤었던 아침에 기사를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봤던 것은 실적 숫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업무의 일선으로 돌아올 것이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하락했었거든요. 테슬라가 여기까지 빠진 원인은 올랐던 원인도 어떤 머스크였고 떨어졌던 이유도 그 오퍼레이션 리스크였거든요. 경영에서 떠나서 이상한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반 테슬라 감정이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돌아오진 않고 양다리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좀 있으면서 할 때는 쓰면서 대신 경영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시그널이 장 중에는 그 베센트 장관의 역할만 반영이 된 거였어요. 장 중에 종가까지는. 네. 그 이후에 실적과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이 시외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외에서 일론 머스크가 업무의 전선으로 돌아온다는 것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실적이 까먹은 것도 전기차지만 언제부터 실적 봤다고 라고 했었을 때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관계 개선 속에서 앞으로의 협상 속에서 전기차 쪽도 좀 나아질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성장으로 밀어갈 때는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생산의 조립 라인이 조립이 아니라 찍어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찍어낸다는 관점으로서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장의 밸류를 거기에 잡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것이 올라가면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뒤로 보면 친환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의 의미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유럽이 손잡아가는 그림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라는 의미가 좀 부여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가장 앞단에 둬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오늘 2차전지 저는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줄 만한 자리이고요. 반등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지만 앞선적으로 본다면 휴머노이드, 신재생, 전기차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단의 휴머노이드로 사실 뭐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때도 그랬고 타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는 점도 언제나 테슬라에게는 메리트가 되겠죠. 아직까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 주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한 미래를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앞당겨 오겠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신재생 2차 전지 순으로 좀 더 우위를 점쳐주셨어요. 신재생으로 그럼 곧장 이어갔다가 추가적인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신재생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서도 ESS, 뭐 신재생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중국 때리는 과정에 동남아 우회수출에 고관세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정책 그렇죠. 관련한 기대 다 버무려졌어요. 거기다가 좀 세핑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나름 소외됐었기 때문에 반등의 새로운 종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신재생에는. 미국 쪽 뉴스가 하나 있고 우리 국내 뉴스가 있거든요. 미국 쪽 뉴스는 잠시 후에 오늘 소개드릴 종목이 미국 쪽 이슈와 연결이 돼 있으니 그 시간으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국내 이슈로 가봅시다. 지금 한국 증시가 어떠냐면 완전히 테마화돼 있고 정책 이슈에 집중이 돼 있고 시총이 작을수록 유리한 시총이 큰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로 봤었을 때 막 적극적으로 사고 싶진 않아. 그런데 한국의 지수 전 세계 지수 중에서 가장 싼 지수 중에 하나의 한국을 굳이 주가를 빼서 내 잔고를 평가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빼고 싶지는 않은 자리야라는 것이 한국 코스피 위치에 딱 걸맞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 매수 들어오는 것은 한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야라는 기대감도 내포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습해 나가는 과정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총이 작을수록 테마화될수록 유리한 시장 속에서 이제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뭐 대선 후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온실가스 뭐 한마디 하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놀랐어요. 네, 온실가스 감축하겠고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강하게 좀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이런 뉴스가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됐었을 때 뭐였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치구과 관련돼서 사용 확대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한번 반영을 보였었다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테마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차 매집되고 2차 출발할 때는 이제 본격 출발하게 되고 상승의 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매집을 했었던 뭐 그린 케미칼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에코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이 석탄 채굴 에코아이, 캠트로스, 에어레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본격 랠리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어제 특징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오르던 말던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가 풍력 포함 신재생 쪽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이쪽이 일제히 준동했다라는 점이 확실히 테마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시야를 확 넓힐 수 있다라는 점 조정 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덜 오른 종목은 다음 타자로서의 기대감을 갖고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마는 테마처럼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테마처럼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제 뭐 좀 오르면 좀 팔고 못 간 종목이 있으면 다음 종목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눈여겨보시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볼 때 시야를 넓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BI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기간 조정 3음봉이 뜨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 제가 이걸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3에 3개 음봉이 뜨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호가창이 15,000원, 14,000원에서 호가당 60주, 50주 이걸 어떻게 매집을 해갑니까?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안 오른 종목을 보려고 하니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고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갈 건 알겠는데 매집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가는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트레이딩 전략을 잘 짜셔서 지금 시장에 테마가 많다 보니 조정 시 좀 산다라고 안 주면 말고 또 테마 많은데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현명한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력으로 가면은 이제 출발한 것이죠. 금양 그린파워,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유니슨, 동국 SNC, 동국 SNC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이쪽으로 확실히 매기가 오는구나라고 느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수소까지도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퓨얼셀들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SP열셀, 뭐 범한 퓨얼셀, 투산 퓨얼셀 이런 종목, 그다음에 뭐 S에너지, SDN, 신성이엔지. 그런데 이 태양광 쪽은 좀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테마 듭니다.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네. 테마 이상으로.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는 어저께 반응이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혀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대한 예고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테마는 테마에 맞춰서 호흡을 하셔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장기 투자를 할 무언가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딥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정말 수급의 영향에 너무나 크게 영향받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욕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시장에 좀 순응하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신재생으로 관심이 쏠렸던 최근의 분위기야 그 종목들을 좀 압축해 주셨고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재건 좀 살짝 볼까요?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광물협정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도 이제 월요일에도 살짝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임박했으니까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월요일에 거의 얘기를 못했죠. 그렇게 스쳐만 지나갔었죠. 지난주부터 월요일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오르기 전에 뉴스가 나올 것들이 있으니까 오르기 전에 좀 매수를 해두시면 맞아요. 지금의 위치가 여기서부터는 좀 빠지더라도 나올 기다릴 뉴스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면 남들보다는 편안한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제 논리였고 그 뒤로 시장 대비 편안한 주가림을 가다가 어저께 꿈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니네 이렇게 싸울래? 나 그러면 이제 협상 나 빠질래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했더니 바로 푸틴이 나 그러면 30시간 동안 일단 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급해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임기 행정부 내내 전쟁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젤렌스키도. 왜냐하면 트럼프가 안 도와줄 그림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얼마나 절박한지를 30시간 휴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경제가 전쟁 자체에서 어떤 이것도 문제지만 전쟁 시에는 경제가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적당히 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스탠스를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종전 내지는 휴전 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 다 급한 위치 상황 속에서 지금 일정이 어떤 것이 남아있냐면 23일에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런던에서 2차 회동을 갈 것이 일정이 있고요. 24일로 예정돼 있는 광물협정에 이제 도장 찍을 따르는 것은 트럼프가 한 얘기고 이제 앞에서 실무진들과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는 것은 26일 정도쯤에 우리는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광물협정은 꼭 24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6일이 이제 협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을지 말지는 26일 날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젤렌스키와 만났을 때 트럼프가 싸움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협정이 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전제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는 원래 이렇게 정상이 만나면 실무진들이 다 이제 일을 해놓고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고 하하하 이게 정상의 모임인데 트럼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조금 아직도 이격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무진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이번의 상황만큼은 그때와 다르다. 주가가 어저께는 이제 대동기어가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딱 아직은 만약에 휴전이 된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저께는 대동기어
거의 출발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이 전진건설 로봇,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목이 SYS 스틸텍, 그다음에 뭐 TYM 종목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갈 때 뭐 그 외 건설 기계 업종들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네. 종목들은 아직 출발도 안 한 뭐 아직도 기회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러우도 서로 다 지쳐 있고 트럼프도 맞아요. 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점. 그래서 그런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만남에서 1차 파국이 있었겠죠. 그 이후 지금 어느 정도 실무진의 일들이 마무리되고 만나는 거라 또 좋은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AI라는 키워드에서 좀 파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와 이제 필요사 AI 혹은 K 엔비디아 이런 진영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필요회사 AI 4x4 대단해요. 대단해요. 유견상이요. 한 3년 전에 그 뭐였죠? 이거 이렇게 그 안경 비전 프로? 비전 프로 이런 거 구글 글래스라고 했었을 때 아주 매력적인 회사인데라고 봤었는데 뭐 그 뒤로 뭐 그냥 주가가 쓸려 내려가더니 이런 뉴스로 이렇게 주가가 달려가고 있네요. 뭐 일단은 메타가 품겠다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지만 필요회사 AI를 봤었을 때 그거보다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여기랑 한번 만났다라는 것이 시장에 더 크게 뜨겁게 화두가 되면서 테마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거기에 이제 필요회사 AI가 처음 설립됐었을 때 가장 먼저 투자했었던 투자자였기 때문에 아마 지분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필요회사 AI 관련된 뭐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이버를 매수해야 된다. 네이버가 좋다. 이런 그림을 짜기에는 조금 네이버는 무겁죠. 시장 전체 상황 대비해서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대형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했었을 네. 때 서서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에 비해 환율은 안정적이고 주식은 매수가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밀려서 이제 대형주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보다는 요거는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일일이 또 따져보면서 올라야 되잖아요. 네. 네이버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내수의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의 기관에 뚜렷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필요사 관련된 뉴스보다는 자체적으로 컬리와 손잡았다라는 것이 이게 양쪽에 좀 서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연약했던 부분이 물류 창고가 없다라는 것과 이제 그 신선식품에 대해서 약한 점이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네. 컬리는 이제 마켓시어가 약했는데 네이버랑 손잡게 되면은 이 시장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자기가 연약했었던 부분을 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더욱더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컬리 입장에서는 네이버와 손잡고 거기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쪽 다 충분히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을 때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까지도 별도로 만들면서 네이버가 이쪽을 굉장히 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좀 내수 관련된 종목이 그림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안에서 본인의 약점을 잘 케어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이지 않을까는 들어서 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지금 월봉으로 보면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인의 매수가 앞으로 들어온다면 네이버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근데 아직 이것이 뭐 쿠팡의 야성을 깰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제 기준에선 네이버가 본인의 약점을 잘 케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 속에서 충분히 좀 앞단에 두고 있을 만한 종목과 어제 쌍끌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제 시가를 뭐 손절 라인으로 자꾸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겠다라는 그림도 충분히 짜볼 수 있을 만한 위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이버 살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유망주 앞서 예고를 해주셨는데 두 종목이나 있네요. 네, 일단은 갑시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태양광. 미국 어제 태양광 중에 얘는 잘 못 갔어요. 네, 얘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테마화돼서 갔다라는 네, 거예요. 가벼운 어저께 간 종목들. 신재생들은 다 이제 정책 테마화돼서 간 거고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나라 정책 테마, 하나는 미국의 태양광인데 기억하시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석탄 산업 키운다라고 해놓고선 일론 머스크를 자기네 그 행정효율부 수장으로 데려다 놓고 태양광은 정말 멋진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태양광도 함께 갈 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 충분히 어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실리콘 태양광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동남아 4개 국가의 반덤핑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인데요. 이것이 이제 니들 중국 보조금 받고 중국산 제품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경로 대표적인 4개 국가 아니야? 라고 딱 찍어서 관세율이 말레이시아 41.56%, 태국 375%, 캄보디아 3,500%. 뭐 이래도 되나? 이거 어이도 없는데. 이렇게 세율을 부과를 했다라는 점이 뭐냐면 중국산 제품 들어오는 거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맞겠다. 거거든요. 네. 이거 대자뷰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제품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 규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싸니까 우회에서 다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못 갔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번에는 진짜로 중국산 제품을 막는 거 아니야? 조선 비슷한 그림의 뉘앙스가 하나솔루션에서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네. 이 말레이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하나솔루션이 포함이 된 것도 있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위고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미국 생산 공장에 아리조나주에 미국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져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모듈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과 하나솔루션이 생산 라인이 있다라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도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네. 솔직히 말해서 실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이에요. 친환경 기업이요. 그거 팔아서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앞으로 성장 라인이 있다라는 점에 있었을 때 이제 친환경은 두 가지 그림을 봐야 된다. 어저께 소형주들이 움직였던 테마와 진짜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태양광 모듈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봤었을 때 하나솔루션을 충분히 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가 개별주들로 가고 있잖아요. 얘가 갈 건지 말 건지 눈여겨보고 있었을 때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곧 시작될 AACR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ADC 기술과 활용된 5가지 전임상 뭐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앞두고 갈지 말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저께는 좀 네. 뜬금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도 이제는 바이오 랠리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쉴 만큼 쉬었어 라는 의미의 어떤 캔들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과 리가켄 바이오 두 종목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이미 하나솔루션 6%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말 나온 김에 프리마켓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상승권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량 상위단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르게 포진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그리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리가켄 바이오까지도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상위에서는 또 어떤 종목 등이 잡히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그 전날에 상한가 갔었던 신라젠 프리마켓에서 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SK이터닉스 어제 급등이 있었던 만큼 강세 흐름 나오고요. 금양그린파워 역시나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신재생 쪽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하나솔루션 그리고 탄소포집의 그린케미칼까지도 일단 프리마켓의 분위기가 좋고요. 2차 전지와 로봇의 시세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전방위적으로 이제 테슬라 관세 미중 이슈가 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승기를 잡아들게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의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